산청군이 한국남동발전과 협약을 맺고 1조 5천억 원 규모 600메가와트 이상 설비 용량의 제2양수발전소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큰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경남의 취업자 수는 늘고 있지만 건설 경기는 민간 수주가 96% 넘게 폭락하며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형 건설사 부도와 법정관리 신청도 이어지면서 우려를 더합니다. 진주 농계제가 역대 최대 관람객을 모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되면서 진주 교방 문화를 세계 무대의 문화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방 문화의 온전한 복원과 현대적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봄 대형 산불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산림청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안전당국이 토사 유실과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마 전까지 비탈면 안전 점검과 응급 복구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산불 피해를 입은 하동산청 등 지역의 조기 회복을 위해 여행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여행 상품을 통해 일부 금액이 지역 사회에 기부되고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대규모 구축 사업인 양수발전소 유치를 두고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남 산청군도 유치 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5일 열린 주민 설명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는데요. 과연 이번 사업이 산청의 미래를 바꿀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강철웅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정부의 전력계통 안정화 정책에 발맞춰 새롭게 추진되는 양수발전소 사업. 하동과 거창, 합천 등 유치 희망 지자체들이 전국의 발전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산청군도 최근 한국남동발전과 업무 협약을 맺고 주민설명회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유치전에 참전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산청에 오는 2032년 착공, 2038년 준공을 목표로 설비 용량 600메가와트 이상 양수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존의 지역에서 운영 중인 양수발전소가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치가 되다 보니 산청군의 발전도 많이 되고 또 그 주위의 인근의 주민들한테 혜택도 엄청 많이 보이고 지금 시청 같은 경우는 그거 생김으로 해서 지금 상당한 지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이번 양수발전소 유치에 600억 원 규모 발전사 지원금과 200여 명 인구 유입 등 효과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산청군은 양수발전소 추가 유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산청군은 이번 산불로 경기 침체의 위기에 있습니다. 이번 제2 산청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산청의 미래를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대규모 공사가 따라오는 사업이다 보니 자연 훼손을 비롯해 발전소 운영에 따른 소음과 진동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불편한 점이라든지 또 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이제 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남동발전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법적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주민 보호와 관련해선 사업 선정이 확정되면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일단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고 공사를 함에 있어도 관련 법규나 환경적인 측면, 그다음에 소음이나 진동, 주민들의 피해에 관한 측면에서 타 기업 대비 보다 보수적이고 안전한 기준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신규 양수발전소 신청 지자체 중 2곳 내외를 최종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수발전소 유치 소식에 지역 내 여러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사업 선정까지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 등 경남 지역 고용 지표가 개선되곤 있지만 건설 경기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민간 수주는 지난해 대비 96% 넘게 폭락했는데요. 건설업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만큼 이 같은 불황이 지역 경기 침체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해 도출된 전국 건설 수주 증감률 자료입니다. 경남의 건설 수주 감소율은 70%에 육박하는 수준.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로 건설사 일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올해 정부의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이 1조 원가량 줄어든 데다 전국 불안정 등의 여파로 공공부문 발주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공공물량들이 조기에 발주를 한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양은 여전히 좀 부족합니다. 특히 이제 지역에 대한 건설 투자들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들, 공공 투자들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라는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요. 수입 대부분을 광급공사에 의존하는 지역 건설사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 지난 2023년 시공능력 경남 8위인 남명건설이 부도를 맞은 데 이어 올해 대저건설까지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면서 지역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견 건설사의 경영난은 원하청 하도급 양상이 뚜렷한 업계 구조상 자연스레 지역 중소건설 업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종사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이보다 더합니다. 한 2, 3년에 비해서 건급도 수주가 없고 민간공사도 자재가 너무 폭등하니까 집 짓는 것도 없고 제2의 IMF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여파는 고용시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건설업 취업자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겁니다. 실제 지난 3월 기준 지역 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7,000명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타 산업과 비교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건설 경기 부진이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거란 우려 섞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생산과 판매 과정이 지역을 벗어나는 제조업과는 달리 시공 현장인 지역과 밀착도가 높은 건설업, 지역 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의 큰 축을 담당하는 만큼 법 제도적 규제 혁신과 더불어 기업 자체적인 경영 개선책 강구 등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다방면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 기녀들에게 춤, 노래, 악기 연주 등을 가르치던 교방을 중심으로 형성된 진주 교방문화. 교방문화를 콘텐츠로 하는 진주 논계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교방문화를 전국, 세계 무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관광 콘텐츠로 키워나가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온전한 복원과 현대적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순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의 교방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진주 농계제. 올해 축제에는 예년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2만 2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전국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이 엿보였습니다. 진주 농계제의 성공에 힘입어 15일 진주시의회에서는 진주 교방문화를 K문화관광 상품으로 키워나가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진주 교방문화를 지역 고유의 문화 브랜드를 넘어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글로벌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교방문화의 먹과 흥 그리고 이야기가 진주를 넘어 세계인이 찾는 K문화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조선시대 기녀들에게 노래와 춤, 음악을 가르치던 교방에서 비롯된 교방문화. 특히 조선시대 진주에는 백화원이라는 이름의 큰 교방이 있었던 만큼 특색 있는 교방문화가 발전해왔습니다. 의기농계를 모시는 의암별제부터 진주건무, 진주교방 국거리춤, 그리고 교방음식인 진주냉면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교방문화가 온전히 복원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교방문화가 진주를 넘어 전국, 세계로 나아가려면 교방문화 하나하나에 대한 온전한 복원과 현대적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진주의 교방에서 행해졌던 교방의 가악물을 제대로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즘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재미 부분을 더 첨가하여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교방문화단지를 건립해 교방문화를 지역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로 발돋움시키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방문화의 잠재력이 큰 셈입니다. 진주시와 진주시의회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해부터 농계제 기간 전국 교방문화 대제전을 진행하는 등 진주의 교방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관련 연구회를 꾸려 교방문화를 문화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방안을 고심,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진주 유등에 이어 진주의 또 다른 핵심 문화 관광 콘텐츠로서 가능성을 가진 교방문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고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진주시가 진주시의회에 제출한 2025년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3천여만 원 삭감된 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15일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의회는 심사를 통해 문산 매립장 주변 환경 영향조사 용역 3천만 원 중 1천만 원, 2027 국제정원 박람회 사전 기본 구상 용역 7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달 말 올해 본 예산보다 1,410억여 원 증액된 1조 9,40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황진선 진주시 의원이 15일 열린 제2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공원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황 의원은 진주에는 진양호, 월화산 공원을 포함해 173개의 크고 작은 공원이 있지만 이들 공원을 행정당국이 모두 관리하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원 관리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전담부서 조직과 전담 인력 채용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공원을 관리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올 봄은 그야말로 산불과의 전쟁이었죠. 그런데 아직도 당시 상흔과 산불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토사 유실과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당국의 선제 대응이 한창인데요. 보도에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전국 동시다발로 발생했던 산불. 특히 경남과 경북 등 영남 지역에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남기며 충격을 줬습니다. 경북 산불 완진 이후 한 달하고 보름여 시간이 지났지만 이처럼 곳곳에는 당시 산불 피해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산불 피해 복구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산불 2차 피해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땅이 열에 굳어 빗물 흡수력이 떨어지고 나무가 고사해 흙을 붙잡는 힘이 약해지는 탓에 비가 오면 토사 유실이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에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불 피해지에서의 산사태 발생률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200배 이상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산불 피해지에는 사방댐과 같은 그런 사방 구조물을 빨리빨리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산사태 발생지 예측을 좀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가운데 국토안전관리원이 산불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 비탈면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먼저 3D 스캔이 가능한 드론을 이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비탈면 지질과 안반 상태, 배수로 유무 등을 점검합니다. 여기에 직원들이 토양 강도와 시설물 내구성 등을 직접 살피는 정밀조사까지 마무리한 뒤 전문가 회의를 통해 적절한 보수 공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올여름 많은 양의 비가 전망되고 있는 만큼 우기 전에 2차 피해 우려 구간 보수를 마칠 수 있도록 6월 전 긴급 안전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현장에서 이렇게 조사했던 내용들은 인근 대학의 전문가인 교수님들하고 우리 관리원 내부의 또 다른 전문가분들하고 함께 모여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적정한 대책 방안과 그 보수 비용을 산정해서 도로관리기관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2차 피해 사전 차단을 위해선 시민들의 도움 역시 필수적입니다. 산비탈 균열이나 나무 기울어짐 등 산사태 전조 현상을 목격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불 발생으로 더욱 커진 비탈면 붕괴 위험. 산불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당국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올봄에 대형 산불로 산청과 하동 지역에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 지역을 찾는 게 민폐라는 생각 때문인지 방문객들의 발길도 뜸해졌다고 하는데요. 한국관광공사가 산불 피해 지역 회복을 위해 지역을 살리는 여행 상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회복을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여행 플러스 동행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지역을 살리는 여행, 마음을 잇는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여행을 통해 피해 지역의 일상 회복을 돕자는 취지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경남도와 함께
하동과 산청 등 산불 피해 지역의 조기 회복을 돕는 단비 투어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과 광주에서 출발하는 다양한 코스로 구성됐는데 하동 최참판댁, 산청 성철스님 생가를 비롯해 진주 야시장과 하동 케이블카 등 지역 명소를 아우릅니다. 여행 상품의 일부 금액은 지역사회에 기부돼 관광이 곧 회복의 씨앗이 되도록 했습니다. 봄 여행 시기를 앞두고 지난번 산불로 인하여 하동과 산청 방문객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단비 투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동과 산청을 방문하시어 여행도 하시고 기부도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산청구는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주관의 농촌 크리에이 투어 사업을 통해 민간 여행사와 함께 관광 홍보 캠페인에도 나섭니다. 남사예담촌을 배경으로 하는 전통 홀례 1박 2일 체험과 힐링 트레킹 여행, 한방 약초 축제 연계 등 지역 특화 체험을 통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 회복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산청 농촌 크리에이투어 여행 상품은 산청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물론 농가 맛집, 농촌 체험 마을을 방문하는 상품으로 산불로 피해 입으신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말마다 산청으로 착한 여행 많이 와주시면. 산불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피해 지역들. 하지만 산불 피해 지역은 전체 관광지의 일부로 여전히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합니다. 지역을 살리는 여행이 힘든 주민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 국가산단에 추진하고 있는 창업기업 공유공장 조성을 위해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15일 사천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찾아 사업을 설명한 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주항공 공유공장은 국비 150억 원이 투입되며 국가산단 내 9,900제곱미터에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날 시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도 방문해 풍수해 지역 정비사업과 하천관로 정비사업 등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천시의회가 15일 실안동에 위치한 관상어 교육 및 창업지원센터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시의회는 프로그램 운영과 참가자 현황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질의한 뒤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시의회는 또 시 보존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요청하는 한편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관상어 교육센터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건립됐으며 지난해 9월부터 민간 위탁사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해강산 노래비 건립 추진위원회가 15일 이동초등학교에서 박노건 선생 남해강산 노래비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추진위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노래 남해강산을 작사 작곡한 고 박노건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선 박 선생과 남해강산에 대한 역사적 고증 작업 경과 보고에 이어 발전기금 전달, 기념비 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이자 남해강산 노래비 건립 추진위원장은 노래비를 통해 고 박노건 선생의 뜻을 기억하고 계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해군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남해랑 만남해 본런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본런 투어는 자연 보호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행사엔 구미시 청소년 등 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두곡 월포 해수욕장에서 해안 쓰레기 수거와 갯벌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군은 남해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본런 투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진주시가 오는 10월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시행합니다. 미래 모빌리티 사업은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한 모든 교통수단을 연결해 경로 탐색, 요금 정보, 호출, 예약, 결제까지 하나의 앱에서 가능하게 하는 통합 교통 서비스 구축과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등을 골자로 진행됩니다. 특히 사업이 시행되면 광역교통수단을 타고 진주에 와 내부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경우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청군이 생활문화정보관에서 지역 내 학교급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기밀 활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남교육청과 협력해 진행된 이번 교육에선 토종밀에 대한 이론 강의와 함께 산청 특산물인 흑돼지와 취나물을 활용한 요리 실습도 병행됐습니다. 사천해양경찰서가 해양안전 관련 고시 3건에 대해 행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상 레저기구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 대한 금지구역 추가 설정을 비롯해 해양 레저 활동 허가 필요 수역에 대한 해양안전 검토 등입니다. 사천해경은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지난 14일 저녁 8시 45분쯤 사천시 삼천포대교 앞 해상 낚시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상 낚시터 1개가 전소되는 등 소방추산 3,0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소방에 의해 약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해경과 소방은 현장 감식에 나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서부 경남 오전에 흐린 하늘 보이다 오후부터 또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밤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흐린 날씨와 비로 인해 평소보다 한낮 최고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한낮에는 20도에서 22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세종은 18도에서 26도, 광주는 19도에서 2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남해동과 앞바다는 종일 비 소식 있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은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한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29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3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토요일 오전까지는 흐린 하늘 보이다 이후에는 구름 많고 맑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한낮에 26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